홍준표 전 대표가 창원 이 지역에 우리 노회찬 대표 지역에 출마할 수도 있다.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. 저희로서는 아주 네. 고마운 일이죠. 아, 고마워. 예. 아니 실제로 홍준표 대표의 정계 복귀에 대해서 네. 우리 당 대변인 논평이 격하게 환영한다. 였어요. 그래서 화제가 됐는데 예. 그분은 어떤 보수에 지금 물귀신 같이 돼가고 있다고 저는 봐요. 아, 보수의 물귀신. 예, 보수가 자기 부정, 자기 혁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차단하면서 예. 그 몰락의 어떤 길을 가는 어떤 물귀신 같은 역할로 저희한테는 비춰집니다. 네. 물론 홍준표 대표가 정서에 맞는 일부 세대나 계층도 있을 겁니다. 네. 그러나 지금 시대가 바뀌고 이 전환의 시점에서 그래 언제까지 과거의 보수를 이렇게 답습하고 결국은 수구의 길로 망하는 길로 가려고 하는가, 이런 점에서는 오히려 그 개혁 진보 진영에서는 전체적 주도권을 장악하는데 홍준표 전 대표만큼 고마운 사람이 없었어요. 나중에 역사책에도 나오겠네요. 만약에 이게 보수의 그 저쪽 길로 간다면 저는 백제의 의자왕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. 그 정도로 홍준표 대표의 복귀 소식에 뭐 정의당도 격하게 환영한다고 하고 민주당 의원들 만나서 들어봐도 아유 너무 좋다. 왜 이제야 돌아오냐, 빨리 좀 돌아오지,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던데 절반이, 국민 절반이 지금 홍준표 대표의 그 말에 공감하고 생각에 공감한다, 이런 얘기를, 이런 취지의 얘기를 페이스북에 남겼더라고요. 국민 절반이 이렇게 홍준표 대표를 이렇게 동감하고 동의하고 뭐 이런 걸로 보이시나요? 어떻게 보십니까? 그거는 인지 부조화 현상이다. 인지 부조화. 예.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.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50%대로 접어들면서 네. 이게 절반, 나머지 절반,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절반이 나를 지지한다,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은데 그렇게 좀 보이시나요? 예,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, 그 중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하락했습니다. 그리고 연초에 비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한 20% 정도 지금 빠진 상태죠. 물론 집권 2년 차의 지지율로서는 아직은 최고 수준입니다. 아직은 괜찮다고 다들 아직은 하더라고요. 괜찮죠. 그런데 그 최근에 이제 경제 사회 분야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정책의 난맥상이 있었잖아요. 저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빠진 데는 아주 간단한 이유가 있었다고 봐요. 무언가 정책을 발표하다 주워 담는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. 사실 최저임금을 17% 가까이 올렸다가 산입 범위를 재조정해가지고 다시 뺏어 버렸는데 이거는 우리 노동의 피라미드의 가장 약한 계층에게 고통이 돌아갔고, 그다음에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역시도 한번 정책을 발표했으면 그것이 최대한 빨리 정착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탄력근무제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그 본래 취지가 또 퇴색이 됐단 말이죠. 그다음에 요즘 노령 기초연금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. 줬다가 뺐잖아요. 일단 어르신들한테 기초연금을 드렸으면 끝나야 되는데 다른 복지제도와 충돌을 한 것이죠. 다른 연금을 받으면 이 상한선을 초과하니까 받으신 연금 다음 달에 돌려주세요,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장 속상할 때는 언제냐 하면은, 언제는 해줘 놓고 그걸 다시 뺏어갈 때, 노동시간이건 최저임금이건 연금이건 간에 이 애시당초 안 주고 우리가 고통에 동참을 호소하면 이해라도 하는데 줘놓고 뺏어간단 말이에요. 이때 좀 모멸감을 느끼는 계층들이 많이 있어요.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정책이 왠지 신뢰가 안 간다는 불신으로 이어지고 그 모멸감이 어떤 적대감 내지는 반대 심리로 돌아서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. 그러다 보니까 주로 삶이 어려우신 분들이 주로 그 한계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, 또 최근엔 자영업자들, 이런 분들이 이제 원망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지지율 하락이 좀 그게 있었다.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됐는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. 문재인 정부가 그 발표한 정책 중에 틀린 건 없어요. 다 맞는 겁니다. 그런데 문제는
다른 제도와 충돌하지 아니해야 되고 또 이러한 어떤 일련의 그 민생 정책들이 경제 민주화, 구조 개혁하고 같이 병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는 성공하기가 어렵다. 네. 이런 점들이 이제 드러난 겁니다. 그러니까 그런데 자꾸 어떤 한쪽으로 또 쏠려버리다 보면은 정책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옳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 있다. 네. 이런 엄중한 교훈을 주신 거기 때문에 음. 이제는 이 문재인 정부가 좀 준비를 다시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전체적인 밸런스, 네. 균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밸런스를 맞춰서 지금 옳은 정책들 이런 것들을 잘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데요. 어쨌든 홍준표 전 대표의 복귀 이후에 보수 야당의 지형이 어떻게 좀 변할지 정말 국민들의 절반이 홍준표 전 대표를 지지하고 있을지 이것도 좀 확인해 보고